좀 건강한 거리감이 계속 있다 보면 집중을 하고 또 빠져나와서 너 너무 빨라 근데. 너 너무 빨리 나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특별하게 뭐 고도한 시스템이 있다 이게 아니고 그냥 막 하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자막에 잡히겠네요. 신진호 연출 연극 막 하다. 이렇게. 네, 연극하는 단체가 연극이 생존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극단 신세계 유튜브 컨텐츠 신간연극 2! 오늘은 관객분들의 아지트 극단 비밀 퀴즈 분들을 모셔봤습니다.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밀기지에서 배우하고 있는 조수연입니다. 비밀기지 대표이자 연출인 신진호입니다. 비밀기지에서 배우하고 있는 김준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밀기지 단원은 아니지만 객원으로 가장 많이 참여한 창작자가 아닌가 싶어요. 최호영입니다. 극단 비밀기지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비밀기지는 2018년도에 만들어진 극단이고 남들이 모르는 비밀 그리고 활동의 거점이 되는 기지라는 뜻에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지금 단원분은 몇 분 정도 계세요? 저희 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포함해서 7명? 단합력이 좋을 것 같아요. 7명 정도. 단합력까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솔직한 거. 네, 다음 질문인데 각자에게 연극 혹은 공연이라 가장 좋아하는 취미 같아요. 실제로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요. 작업하고 이렇게 하면은 되게 기쁘고 온종일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몰입이 된다 그래야 될까요? 연극한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배우 활동을 했을 때 뭔가 자양분 같은 것 같아요. 공연하면서 내가 그래도 이거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친구입니다. 가장 친하고 좋아하고 가장 항상 제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시야를 넓혀주는 창구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공연이나 연극이 이 시대에 가져야 될 어떤 가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화두는 관객이거든요. 이 관객들이 없으면 공연을 할 수가 없는데 잘 만드는 것보다 내가 이 공연으로 관객을 어떻게 만날 건지에 대한 생각들. 결국 공연이 이제 관객이랑 딱 만날 때 가치나 역할이 만들어지니까 아무래도 관객이 네. 중요하죠. 그런 것 같아요. 누구는 이 공연이 재미없을 수 있잖아요. 저희 엄마는 제 공연 보면 재미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연극 공연만이 가지는 부분이 확실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 현장성 그리고 관객과 함께 호흡한다는 거. 그 아날로그적인 감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확실히 차별되는 것 같고요. 이 가치는 뭐예요? 라고 단정을 제가 지을 수는 없겠지만 감히 그 아날로그성 그리고 그 현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살아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요. 그냥 제가 요즘 컨텐츠를 소비하는 지점에서 바라봤을 때 가치가 떠오른 건 점점 더 집중력이 떨어진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점점 그렇게 가볍게 좀 보고 싶다 보니까 좀 더 집중해서 바라봐야 되는 것들을 나중에 보자 하면서 좀 치우쳐 놓을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연극은 가서 봐야 하고 내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재미가 없더라도 꼼짝없이 갇혀서 봐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바라보게 되는 거에 있어서 새롭게 받아들여지게 되거나 볼 수 있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연출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한번 질문 드려보려고 해요. 오영 배우님은 연출로도 활동하고 계시니까 두 분한테 요즘에 연극씬에 극단이 생겨나기보다는 프로젝트성 단체가 더 많이 생겨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러한 씬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내 마음 같을 수가 없잖아요. 모든 구성원들이. 그런 거에서 극단을 운영하는 게 쉽지가 않다. 그리고 연출은 뭔가 책임져야 된다는 마음이 사실은 조금 있어요. 극단이라는 이게 작은 사회잖아요. 늘 지원 사업을 항상 좋은 걸 따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쉽지가 않죠. 그러지 않았을 때는 진짜로 막 십시일반 돈 모아갖고 대관 해가지고 막 뚝딱뚝딱 해서 만들어서 막 이렇게 공연하기도 했는데 그것도 이제 한때의 그거지 그걸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극단이라는 단체에서는 이 구성원들을 어떻게 뭉치게 하고 그 다음 계속 나아갈 수 있게끔 할 것이냐에 있어서 그걸 충족시켜주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결국에는 프로젝트성으로 한 번 만나고 헤어지고 또 다른 인원들 만나고 헤어지고 이런 게 요즘에 그래서 더 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극단이라는 단체 이름 자체가 되게 헤비하다? 아 맞아요. 그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극단 이름이 거창하잖아요. 무슨 여행을 같이 떠나는 것처럼 여정이 시작
되거든요. 새로운 사람을 맞이할 때마다 극단이라는 그런 위치와 소속감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후회를 많이 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프로젝트로 차라리 만들었으면 마음이라도 편했을 텐데 라고 생각했어요. 극단은 어쨌든 지켜야 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도 답이 없고, 지금도 극단이라는 걸 가지고 있지만 극단이라는 거의 어떤 하나의 과정인 것 같은데, 극단이라는 게 더 좋은지 프로젝트가 더 좋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봐서 네 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 연극하면서 어떻게 생존하셨는지? 내 주가 되는 직업은 이건데, 직업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나의 이익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기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일을 막 해야 할 때 그때 이게 바뀐 건가 싶을 때가 있어요. 연 근래에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연출리 연습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 하다가 저는 왜 기술이 하나 없을까요?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도움을 받지 못하면 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인가 라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하다가 결국에는 뭐 답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그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차라리 이게 정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변동사항이 너무 많으니까 늘 바뀌는 것 같아요. 생각도 늘 바뀌고. 결국에는 연극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것들을 어떻게 충당하느냐, 연극 이외의 것에서 이런 고민이 가장 큰 것 같네요. 똑같지만 주업으로 삼았다고 남들한테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못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이게 인식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연극 연출하는 사람이다라고 연극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쉽게 나오는데요. 근데 어떤 자리에 가면 저만 그런가요? 전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직업적으로 내가 자랑스럽지 않다는 게 아니라, 직업을 가지면 직업에 따르는 어떤 것들이 나한테 충족시켜줘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없을 때 너무 속상하잖아요. 앞으로의 내가 직업으로서 이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지점들이 훨씬 더 많았으면 좋겠다. 다음은 이제 극단 신세계라는 키워드로 질문을 좀 드릴 건데요. 극단 신세계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는? 공주들. 체계적. 파격? 날것. 신세계 작품 혹시 관람하셨던 작품이 있을까요? 있다면 가장 인상 깊었던 작품은 어떤 작품이었을까요? 공주들 좋았었어요. 이 신세계에서 활동하시는 배우분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무대 위에서 뭔가 나 자신을 확 벗겨내고 뭔가 하는 듯한 느낌? 이 무대 위에서의 세계가 되게 달라진 느낌? 되게 인상 깊었어요. 제가 못 봐서 보고 싶은 공연이 있는데, 생활 풍경을 그게 이데일리 그거 받았었잖아요. 그쵸? 네네, 맞아요. 그래서 되게 궁금했었어요. 생활 풍경 같은 경우에는 저희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공연이죠. 그걸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극단 비밀기지에서 공연하면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건 어떤 걸까요? 관계 개발인데, 청소년을 되게 화두로 비밀기지가 그거에 천착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청소년기에 연극을 봐서 연극을 활동을 하게 됐어서 일반 관객들을 만나는 것보다 청소년 관객을 좀 많이 만나고 싶거든요. 제가 자연스럽게 연극을 보고 연극을 하게 된 것처럼 그 청소년들의 미래 예술을 지속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극단 비밀기지가 거의 청소년극을 위주로 작업을 하시는데 이유는 어떤 거였을까요? 그렇게 작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네, 외국 희곡 같은 거, 청소년 희곡 같은 거 보면은 정말 다양한 연령대와 나이가 청소년 공연으로 관객을 만났을 때 되게 재미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청소년 공연을 많이 접하게 됐고, 나중에 우리가 매료되는 희곡이나 소설들을 봤었을 때도 거기에 뭔가 사회에, 청소년들의 사회가 지금 사회와 되게 만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카르타고에서 호영 배우님이 연기했던 그 청소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데 어떠신지 궁금했습니다. 그걸 청소년 극이라고 규정하면서 참여하지는 않았었어요. 저는 인물의 나이대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볼 때 이제 그렇게 규정이 되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 처음 청소년극 접한 거는 국립극단에서 소년대로 그거를 이제 낭독 발표할 때 처음 접했는데, 진짜 학생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거든요. 그 소년대로 대본을 보는데 이게 뭔 청소년 극이야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청소년 극이라는 거에 사실 별로 관심이 없고 잘 몰랐어요. 근데 그걸 참여하면서 그 아이들을 만나면서 아이들이 생각보다 내가 생각하는 청소년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그런 부분들이 내가 청소년이라는 거 규정을 잘못하고 있었구나. 결국엔 청소년이라는 게 우리가 살면서 꼭 있어야 돼. 무조건 어디든 있는 존재다 보니까 그냥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야기에 제일 가까운 게 청소년 극인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청소년 극이라고 약간 명명하고 보게 되면은 그 선입견들이 좀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청소년의 모습이랑 실제 마주한 모습들은 생각보다 꽤 다르더라고요. 별반 다르지 않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접근할 때도 그렇게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다음은 극단 관련된 질문인데 극단이라는 예술단체가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지. 공동체라고 해야 되나?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되거든요. 희생한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저도 있지만요. 크게 생각을 안 해야 될 것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뭔가 힘들면 내가 한 번쯤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져야 더 자생하는 것 같아요. 공연을 잘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공동체에서 같이 관계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극단을 만든다는 전제하에 있을 때는 특히나 더 그렇게 만들게. 즉 너무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건강한 거리감? 너무 가까워지거나 너무 거기에 매몰되면은 툭 오히려 놔져버리게 되는 게 더 있는 것 같은데 좀 건강한 거리감이 계속 있다 보면 집중을 하고 또 빠져나와서 또 건강하게 내 생활도 유지하다가 왜 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너 너무 빨라 근데. 너 너무 빨리 나와. 근데 그래서 저는 좀 오래 약간 그러니까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그 순간순간에 좀 최선을 다하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꾸준하게 가는 데는 저한테는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거리감도 거리감이지만 존중, 예의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늘 내가 이제 친하던 사람이라고 해서 늘 만나고 이제 늘 가까이 지내고 이러다 보면은 공적인 거나 사적이거나 이런 게 구분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서 일할 때는 확실히 공적으로 너 이렇게 해 그러면 그 자리에서 네 연출님 제가 이거 책임지고 해오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단체에 소속이 돼 있다라는 거는 안정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어떤 단체가 그 안정감을 제공을 해줘야지 여기 머물 힘도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극단이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결국엔 이해관계가 잘 맞아야 되는데 그거를 잘 조율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 진호 연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였는데 요즘에 극단 운영하면서 가장 큰 고민은 어떤 거세요? 사람 나가는 거, 들어오는 거. 신세계도 저는 분명히 그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새로 들어오고 누군가 나가고 이랬을 때 그 흐름들이 바뀌고 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도 바뀌고 왜 나랑 다르다고 해서 저 사람이 틀리다라고 말은 못 하잖아요. 지금 비밀기지라고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조금 더 이런 얘기들 더 고민해서 나눠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 그런 얘기를 안 한 지가 벌써 꽤 된 것 같거든요. 호영 배우님은 객원으로 이제 같이 작업을 하시잖아요. 객원의 시선에서 바라본 극단 비밀기지는 좀 어떤 거 같으세요? 사실 호영이 형은 객원이라고 얘기하기도 기도 좀 그런가요? 작품을 같이 많이 해가지고. 거의 계속 같이 했어서 그렇다면 호영 배우님은 네. 왜 극단 원이 되시지는 않는 건가요? 뭐 들어가라 나가라 이런 얘기를 뭐 나눈 적은 없고요.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카르타고 이후에 청소년극을 하게 됐고 저도 이제 그게 참여하면서 계속 그런 카테고리에 이렇게 접하게 됐었던 것 같은데 호흡이 잘 맞았었나 봐요. 본 시간이 오래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죠. 저희가 코로나 때 같이 뭔가 할 게 없어서 지하방에 앉아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보낸 시간이 많거든요. 근데 그때 많이 좀 가까워졌었던 것 같아요. 창작자로서. 객원으로서 바라봤을 때 비밀기지는 신진호의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엉뚱하고 재기발랄한 것들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또 그거를 단원들이 그냥 해요. 그냥 일단 해보자 이런 그 에너지가 되게 있는 팀이라고 저는 느꼈었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방식으로 연습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특별하게 뭐 고도한 시스템이 있다 이게 아니고 그냥 막 하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자막에 잡히겠네요. 신진호 연출 연극 막 하다. 이렇게. 근데 그게 색깔인 것 같아요.
궁금하네요. 어떻게 막 어떻게 하실지 되게. 비밀기지 공연을 생각해보면 비밀기지 배우님들이 연기가 되게 나이스해요. 저는 그게 약간 뭘까? 힙한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비밀기지가 저한테 되게 힙한 극단. 공연도 힙하고 어떻게 저렇게 배우들이 나이스하게 연기할까. 그냥 뭐 말하고 싶었어요. 팬심. 관객분들의 아지트 그러면은 극단 비밀기지의 어떤 각자 개인이 상상하는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일지 수연 배우님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기반을 다졌던 사람들이랑 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또 연극으로 같이 만들고 그럴 수 있는 거점이 되는 공간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명맥들을 좀 같이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다가 저한테는 목표로 있는 것 같아요. 나이 들어서도 다른 선배님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살면서 그냥 내 생활하면서 만나서 또 좋아하는 거 같이 하고 지금처럼 뭐 누구 하나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계속 평범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함께 어떤 것들을 바라볼 것인지 얘기 나누면서 또 새로운 어떤 목표들 같은 걸 세워볼 수 있어서 또 새로운 원동력이 돼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끊임없이 계속 재밌는 작품들 많이 만들어내는 극단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관객들 만나서 더 새로운 세계를 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더 진지하게 작업할 거고요. 멋진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뭔가 더 하고 싶으신 말씀. 몇 년 뒤에 이 영상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랑 한번 더 친해지고 몇 년 뒤에 저 영상 보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김강은 배우님은 네. 근데 진짜 약간 에너지 되게 매력 있으시네요. 약간 이 나른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아까부터 계속 보면서 "헉, 참 매력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더우신데 다들 와주셔서 너무 덥다니 이거 가을이야. 저희 영상 보면서 예쁘게 봐주십시오. 비밀기지.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여기 참여하게 됐는데요. 서로 얘기하지 못했었던 아니면 잘 몰랐던 그런 얘기들을 나눌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연극하면서 사실 저는 그렇거든요. 이렇게 작업자들을 많이 만나볼 기회가 잘 없어요. 근데 이런 기회로나마 뵐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고 잘 유지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네, 연극하는 단체가 연극이 생존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극단 신세계 유튜브 컨텐츠 신간연극2 관객분들의 아지트 극단 비밀기지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극단 신세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